자, 이번엔 세 가지 키워드 통해서 시장을 들여다보는 마켓 트라이앵글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의 대신증권의 정해창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보여주시죠. 첫 번째 키워드는 코스피 과속입니다. 이번 주 정말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렇죠. 이렇게까지 많이 오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네, 우리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께서도 정말 경이로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이렇게 너무 급하게 오르다 보니까 예. 속도 조절이 필요한데 좀 과속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희도 놀랄 만큼 가파른 속도로 코스피가 상승하긴 했는데 네. 다소 빠르긴 하지만 과속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생각해 볼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게 코스피가 연말에 이제 4,200선 부근에서 마감하고서 지금 벌써 이제 거의 400포인트 가량 상승했다가 그렇죠. 이제 조금 조정이라기보다는 숨고르기 들어오고 예. 그런 느낌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데 한 10% 정도 조금 안 되게 오른 거거든요. 예. 근데 그 기간 동안 이게 수급으로 올라거나 아니면 기대감으로 오른 게 아니라 실제로 코스피의 실적 펀더멘탈이라던가 실적에 대한 그렇죠. 전망이 함께 올라왔다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전망을 주도하고 있는 게 이제 이번 주는 코스피 반도체 업종이 주도를 하고 있는데 네. 반도체 업종에서만 거의 이익 전망이 18%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의 이익 전망이 전반적으로 10%가량, 9%가량 이제 상승을 한 상황이고, 네. 그다음에 지금 연초에 가파른 상승은 코스피 이익 전망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펀더멘탈이 뒷받침되는 상승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단순히 기대감 때문에 오른 게 아니라 이게 숫자 그리고 실적이라는 탄탄한 펀더멘털과 함께 올랐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코스닥 상황도 같이 점검해 보죠.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이게 좀 묻히는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좀 부진하게 가고 있는 코스닥 연기금이 사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 예. 따라서 비중을 늘려보는 건 어떤 선택지가 될까요? 지금으로서는 괜찮은 선택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계절적으로 네. 1, 2월에는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이 강한 경향이 나타납니다. 사실 그 계절성이 나타나는 이유는 원래 연초에 성장주에 대한 모멘텀이 이제 기대감이 유입되는 경향이 많기 때문인데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CES 거치고 하면서 확인하셨겠지만 성장주가 대형주로 가고 있습니다. 예, 반도체라던가 아니면은 로보틱스나 자율주행 이런 부분들이 네.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와 같은 대형주를 중심으로 이제 모멘텀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이런 수급이 대형주로 쏠림이 나타나면서 뭐 중소형주까지 뭐 예년과 같은 아니면 평년과 같은 그런 수급 순환매나 아니면은 확산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번 주 흐름 보시면은 CES도 마무리 돼가면서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분들은 이미 좀 수급이 이동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사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반도체 업종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이번 주에는 좀 물량을 정리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뭐 이게 갖고 있는 포지션을 뭐 다 팔았다라기보다는 이제 오른 만큼 차익 실현하시고서 네. 이제 나머지 다음 종목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어디로 이동했냐면 네. 코스피 안에서도 조선이나 방산 업종으로 이동을 했다거나 아니면 코스닥의 건강관리 업종으로 바이오 네. 업종으로 하신 거죠. 로 이동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코스닥과 코스피에서는 건강관리 업종을 매수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코스닥에서 이제 코스피 반도체를 팔고 네. 코스닥 반도체를 이제 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이제 여기서는 대형주에서 이제 상승한 부분들을 정리하고 이제 중소형주의 소부장 업종으로 이제 확산이 되는 모습을 네.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로 이제 조금씩 순환매가 나타날 때가 됐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거 언제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만, 예, 그렇지만 그래도 뭐 예. 천천히 이제 키 맞추기 장세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실적 시즌이 이제 프리어닝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네. 프리어닝 시즌 거치면서 이제 실적 대비 저평가된 종목들이나 아니면은 뭐 다 그동안 소외되어 있었던 중소형주 중심으로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동안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잘 가졌었죠. 앞으로는 그동안 소외됐었던 중소형주 위주로 조금 더 예의주시하는 게 좋아 보일 듯하고요. 자, 두 번째 키워드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키워드는 실적 시즌 개막입니다. 앞서도 잠시 얘기해 주셨는데 이번 실적 시즌을 좀 잘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반도체 외에도 주목해 볼 만한 업종이 따로 있을까요? 네, 제 질문을 주셨길래 네. 이번에
어떤 업종들이 실적 이익 전망이 많이 이번 주에 상향됐는가 해가지고 저도 쭉 리스트업을 해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이제 상위권에 위치하는 업종들이 이제 화학이라던가 아니면 상사 자본재 업종 그리고 네. 건강관리, 에너지, 조선업종 이런 순서대로 이제 반도체 제외하고 이 업종들이 예. 이제 상위권에 위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이슈로 이제 올라가는지 좀 살펴봤는데 우선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동안 성장성 대비해가지고 사실 소외되었던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번 주에 보시면은 주가가 또 어느새 야금야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네.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다음 주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같은 이벤트도 예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워낙 연초에 코스닥 성장주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주목을 받기 시작하는 모습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던가 아니면 실적 시즌에 이제 이익 전망 상향되는 기업들을 확인하시면서 네. 이제 체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실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좀 보이는 업종은 화학과 에너지 업종을 보실 수 있는데요. 네. 일단 소재 업종 중심으로 이익 전망이 상승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업종이 저는 좀 주목할 만하다고 보이고 있는 게 이제 작년 연말 네. 지난달이죠. 지난달에 보시면 2차 전지 업종으로 좀 악재들이 나오면서 예, 그렇죠. 수급이 많이 좀 빠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긴 했거든요. 근데 2차 전지 제조업체들은 사실 그런 오더컨 영향들이 있긴 했지만 사실 화학이라던가 소재 업종들 2차 전지 소재를 네. 포함해가지고 뭐 정유화학 이런 업종들도 전반적으로 뭐 중국을 중심으로 한 과잉 공급 상황도 정점을 통과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국내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구조조정이 마무리되고 있는 그렇죠.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익 전망이 이제 올해는 흑전을 하면서 이제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상사자본재 업종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상사자본재 업종에는 어떤 종목들이 포함이 되어 있냐라고 네. 하면은 뭐 지주사라던가 아니면은 방산업종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주사 중에서 SK 스퀘어가 SK 하이닉스 영향 받으면서 좀 많이 올라오긴 했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일부 종목들을 제외하더라도 방산업종이라던가 이런 분들은 사실 앞에도 캐스터님이 말씀을 해주긴 하셨지만 글로벌 방위비 증가 모멘텀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네. 많이 이미 시장에 노출이 되어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진심인 것 같아요. 거의 뭐 풀베팅에 나서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뭐 진심인지 아닌지는 뭐 네. 트럼프 본인만 알겠습니다만 글로벌 다른 국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이거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그렇죠. 방위비를 늘려야겠다. 예.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방위비 모멘텀도 워낙 견조하기 때문에 실적도 견조할 겁니다. 다만 방산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주목을 많이 받아서 갈만한 종목들은 이미 많이 주가가 반영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종목별로 실적 대비해가지고 이 종목이 실제로 선반영하면서 과도하게 올랐는가 아니면 덜 올랐는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시면서 매수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한중 관계 개선 수혜주들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방중 일정을 또 잘 마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그렇죠. 중국과의 우호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큰 뭐 이바지를 했는데 이 한중 관계 개선 모멘텀으로 가는 섹터들이 기대에 비해서는 또 움직임이 조금 아쉽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기도 해요. 네. 옥석 가리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이 옥석 가리기가 지금 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도 쉽지가 않은 게 이게 뭐 실적 기대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치적인 이벤트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네. 옥석 가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부분들을 저희가 함부로 예측하거나 예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번에 저는 방중하신 일정들이라던가 내용들 보면서 그래도 꽤 긍정적인 멘트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고 있어요. 한한령 관련해서도 정부 측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런 코멘트들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 민감한 주제이긴 하니까요. 그렇죠. 사실 이거를 예. 대놓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네. 그래도 뭐 대통령님 말씀께서는 그래도 이전과는 다른 멘트들이 나오기는 한 것 같다라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중국 외교부에서 네. 실제로 공식적인 멘트가 나왔습니다. 문화교류 관련해가지고 이제 조금씩 점진적으로 확대를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외신에서는 보도가 되는 모습들이 있었고요. 다만 과거에 투자자분들이 이미 이 한한령이 해제된다 이 멘트에 네. 너무 많이 당하셨습니다. 기대감이 예. 올라왔다가 또 이제 중국에서 취소하고 이런 식으로 너무 희망 고문을 많이 당하신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CES가 진행이 되면서
사실 이 방중 이슈가 조금 다소 묻힌 감도 네, 없지 않아 있긴 하죠. 맞습니다. 예. 묻힌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 사실 이 모멘텀이 이제 앞으로 이익이 개선될 거다 이런 쪽으로 가기보다는 이벤트가 해소가 되면서 모멘텀도 금방 이제 약해지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예. 사실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조금 힘들긴 해도 분명히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은 염두를 하시면서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15차 5개년 이제 시작을 하면서 네. 아마 뭐 3월에 양회 이런 부분들 진행이 되면서 조금씩 이 모멘텀들이 들어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내수 주도의 성장으로 전환을 하면서 이제 내수를 키우겠다. 그리고 중국에 있는 소비자들이 돈을 쓸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정책적인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중국에 있는 소비자들이 돈을 쓰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어떤 쪽으로 국내에서도 업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보시면서 이제 투자의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세 번째 키워드까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보여주시죠. 세 번째 키워드는 다음 주 대비입니다. 이제 뭐 CS도 끝났고 한중 정상회담도 잘 마친 만큼 다음 주에 있을 굵직한 이벤트들 저희가 더 챙겨봐야 되겠죠. 네. 뭐 TSMC 실적도 있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예정돼 있는데 한 주의 마무리 차원에서 포트폴리오 정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우선은 제 생각에는 이벤트 드리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네.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중장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런 이슈들 체크하시는 부분에서는 아마 이벤트 드리븐으로 다들 네.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아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같은 경우는 지난해 연말부터 이미 많이 언급이 된 부분도 있고 사실 이번에 CES 보시면 아시겠지만 CES 사실 내일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미국 네. 시간으로, 그러니까 한국 예. 시간으로는요. 그런데도 이미 뭐 어제 보시면은 처음에 하루 이틀 정도 보고서 이제 반영될 거 다 반영됐다 네. 하고서 이제 이미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들이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다음 주에 헬스케어 종목 관련해서도 좀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는군요. 그럴 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뭐 다음 주 초반에 이제 반영하면서 이제 어떤 종목들이 주목받는지 이런 부분을 보면서 이제 차익 실현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따라서 뭐 이번 주나 오늘 이런 포지션들 담아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까지는 뭐 담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다음 주 초반에 이제 어떤 종목들이 주목받는지 아니면 어떤 테마들이 주목받는지 확인하시면서 이제 수익 실현하시거나 아니면 빠르게 이제 손절 만약에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주목받지 않았다라고 하면 빠르게 손절하시는 것도 이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TSMC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삼성전자 실적 발표 때 보시는 것처럼 아마 초반에 실적이나 아니면 투자 모멘텀들 확인하면서 이제 이후에 이제 차익 실현하는 모습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음 주에 이 이슈들이 나왔을 때 쫓아 들어가시면은 굉장히 위험한 그건 상황이 위험하다. 나타날 수 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번 주에 오늘까지 포지셔닝 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 이슈 체크하시면서 이제 포지션 정리하시는 쪽이 조금 더 나을 것 같고요. 오히려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네. 다음 주에 나오는 이슈들을 확인을 하면서 어떤 종목이나 어떤 테마가 이제 앞으로 장기적으로 갈 것 같다라고 확인을 하신 뒤에 이제 차익 실현 나오고 이제 모멘텀 약화되는 과정에서 이제 그때 당시 체크하셨던 종목들을 천천히 담으시는 흐름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는 이벤트 대응 그리고 포트폴리오 전략을 좀 구분해서 계획을 세워보는 게 좋을 듯 하고요. 그리고 끝으로 환율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나눠볼까 하는데 지금 금융당국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결국 원상복구가 좀 된 상태긴 하거든요. 예. 뭐 간밤에 원달러 환율이 또 1,450원대 위로 올라선 상태인데 네. 이런 1,400원 중반대 환율이 앞으로도 계속 될까요? 어떻게 보시죠? 우선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최근의 흐름은 조금 불편한 상황일 것 같기는 네. 한데 제가 사실 환율을 담당하는 애널리스트는 아니다 보니까 예. 섣불리 단정을 하거나 이제 예측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이 환율 과거의 이제 흐름을 보면 지난주나 지난달 흐름을 보면은 1,480원대에서는 금융당국이 확실히 막아주려는 흐름이 있었고 네. 그리고 1,400원대 한 초반대 한 1,430원대까지는 이제 누르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계절적으로 1월 초에는 이제 수출 기업들의 내고 물량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원래 환율이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1월 초나 2월 말쯤에 이제 증권사의 이제 원화 환유 계좌 개인들 투자자분들 대상으로 해서 이제 네. 외국에 있는 주식들을 정리하고 국내로 돌아왔을 때 세제 혜택을 주겠다 이런 계좌들이 증권사에서 상품들이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1월 말 2월 초쯤 되면 이런 흐름들이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수급적인 관점에서는 그때 이제 원화가 강해질 수 있는 요인이 있다 정도는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때 실제로 원화가 다시 강해지는 모습이 나타나는지 아니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화 환율이 계속적으로 좀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시면서 흐름에 따라 대응하시는 방법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대신증권의 정해창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